자, 다음은 네. 자, 황현필 강사 요즘 이제 가장 핫한 역사 강사로서의 황현필 씨가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시는데 네. 66만이라 그러네요. 66만 채널입니다. 와. 네. 엄청난 분이에요. 왜 또 나도 구독자 수 부럽다. 나도 역사 다양한 방송을 좀 했었는데, 아무튼, 구독자는 부럽지만, 아무튼, 이러한 그 지지 인사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는 순간, 그 선한 영향력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이순신, 윤석열은 원균이라고 이제 지지선을 했는데 네, 뭐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기사를. 황현필 한국사 강사가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황현필 한국사에 이재명 대 윤석열, 우리가 뽑아야 할 대통령은 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린 건데요. 이 영상에서 이재명 후보를 이순신에, 윤석열 후보를 원균에 빗댔는데 이순신 장군은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일을 한 반면 원균은 능력은 없으면서 자리만 탐하는 인물이다라면서 역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이 화면이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썸네일 화면인데요. 이걸 했는데 여기 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능력 없이 자리만 탐하는 원균 같은 이가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게 할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아예 앞에다가 박아놨어요. 사실 이제 이분이 쓰신 그 이순신 관련된 책이 베스트셀러잖아요. 저도 서점에 가서 봤는데 너무 두꺼워. 씨. 네. 그래서 엄두가 안 나서 그냥 무거워서 내려놓긴 했는데 무거워서 내려놨대. 없어 보여. 없어 보여. 그런 말씀 좀 안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게 왜 하는 족족 그렇게 없어 보이는 말만 하실까? 그냥 봤는 데까지 말씀 좋았죠. 이게 봤는데 나도 아는 내용이라 길에서 안 샀어요 그래. 네. 근데 아무튼 이분이 이순신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 이분의 이순신 저서는 이순신을 굉장히 치밀한 전략가로 그리고 있어요.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인 거야. 그러니까 이순신은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행정가이기도 했고 정치가이기도 했고 엔지니어이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분석을 하면서도 그거 다 알잖아 내가. 가장 중요한 건 그 희생 정신이거든. 네. 자기 자신의 영달을 따지지 않고 계속 가족들과의 희생 그리고 부당한 어떤 정치적인 탄압을 스스로 이겨낸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평가하는 이순신과 이재명의 어떤 공통점은 단순히 이씨라는 점에서가 아니고 실제로 해왔던 궤적들을 분석해서 이러한 지지를 내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실용적인 선택과 칭찬을 보여주시는 부분이라서 이게 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져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공감을 합니다. 네. 저는 황현필 선생님의 이 영상을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현실 속에서 내가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는데 철저하게 써먹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 이분은 역사 전문가잖아요. 역사를 배운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대 달달달 외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그 역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현실에서 조금 더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과거의 일도 아는 거고 배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황현필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 너무나 잘 배운 사람이고 너무나 배운 걸 잘 써먹는 그런 전형적인 지식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근데 역사를 알면 저쪽 지적이 되게 힘들어요. 그렇지. 이거 못해. 이거 못할 짓이야. 역사는 진짜.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역사에서 잘못된 지도자, 잘못된 왕 또는 잘못된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들여다보게 되면 말하는 실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이제 이번에 여수를 갔잖아요. 네. 근데 여수를 갔는데 그 여수 쪽에 그 세트장이 있더라고. 세트장? 뭐지? 영화 세트장이 있더라고요. 한동안 이제 여수 시끌시끌했었던 게 그 우리 명량 있잖아요. 명량 영화 성공 있잖아.
이제 그거하고 같이 그 후속편을 2편, 3편을 동시에 찍었던 거야. 그러니까 노량해전하고 또 하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명량 말고 또 무슨 해전이 있었지? 대첩을 하고 아무튼 2편을 추가로 찍어가가지고 그거를 지금 이제 영화 촬영이 세트 촬영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 곧 편집을 하고 2편 중에 한 편을 먼저 이제 선개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명량 관련된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이 그거예요. 사실 이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대장선 이순선 말고는 안 싸우잖아. 딴 놈들은 겁을 먹어가지고 뒤에 있고. 혼자서 사실은 그 일본 수군들을 혼자서 몸빵을 하는 그 영화에 나왔던 게 사실인 겁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대장선이 고립이 되고 움직일 수 없게 돼서 이제 말하자면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어선을 몰고 와고 그 대장선을 끌어내는 그때부터 이제 장군님 지금부터는 저희가 끌겠습니다. 그 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의 도움 없이는 결과적으로 국난을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을 이겨낼 수 없고 위기를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위기 하에서 백성들 또는 주변의 지지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통합력이 있는 사람은 인품도 훌륭해야 되고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거든. 이재명 후보한테는 그게 있어요. 지금이라도 이재명 후보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주변에 아무 부관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동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나서서 같이 끌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윤석열이 그만한 위기 대처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자기 위기도 대처를 못하는데 무슨 자기 나라 위기를 위기를 개무시하죠. 네. 그런 면에서 후보도 힘들어하는데. 이 화정필 강사의 지금 이 이재명과 원균의 어떤 비교의 지점, 윤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윤석열에 대한 평가는 나는 오히려 이게 원균도 과하다고 봐요. 그치. 그러니까 원균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 내가 그 정도 쓰레기는 그렇지. 아니었어. 원균 입장에서 저렇게 쓰레기는 내가 아닌데. 이재명, 내가 이순신하고 이순신은 아니지만 내가 이순신하고 동시대에 붙어서 내가 피해본 사람이야. 그렇지. 쟤 미워가지고 내 라이벌이어가지고 내가 상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내가 악평을 받지만 내가 윤석열처럼 개쓰레기는 아니어서 후손들아 이러고 무덤에서 일어나실 겁니다. 전사했어요. 원균도 전략적인 면에서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조선 해군을 말아먹었지만 죽을 때까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맞서 그러면 싸웠어요. 전사 시킬까? 싸우러 나와야 전사를 시키지. 아니 안 메뚜가기 이렇게 끌집어내가지고 전사 시켜줄까? 아 진짜 하여튼 필드에 나와서 제대로 붙어야지 싸워서 죽일 거 아니야. 얘는 선제타격 해놓고 벙커 들어가 있을 놈이야. 아니지. 일본 자위대 들어올 놈이죠. 윤석열은. 이거는 그렇지. 우리나라 장수가 아니에요. 윤석열은. 자위대 부대한테 가갖고 그 병영에 가 있을 놈이에요. 그치. 윤석열은 일본 군대 오라고 할 놈이에요. 아무튼 거기에 관련 얘기를 뒤에서 해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런 만큼 이제 윤 나카무라래. 윤 까무라. 저도 이제 윤석열이 이름을 일본에 유학 갔을 때 뭐라고 지었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는데 유학 갔을 때. 네. 까먹었네요. 네. 나중에 하시게요. 윤희 사쿠나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사쿠나리. 네. 왜냐면 그 일본어로 지을 성녀를? 게 없어서 한글로 비스무리 짓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사쿠나리. 네. 이런 와중에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3.1절을 맞아 이재명 지지를 추가로 선언했습니다. 자. 네, 임시정부 비서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차리석 선생의 아들 차영조 씨가 3.1절을 하루 앞둔 어제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30여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국립현충원에 모셔진 독립유공자들은 일본군 군홧발 아래 잠들어 있는데 모시고 나와 독립유공자 묘지를 따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제대로 해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영조 씨를 포함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이재명 후보를 따로 만나서 지지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윤석열한테 사실은 바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것들. 윤석열은 이제 현충원 앞에 신사를 세울 가능성이 높은 놈이고요. 어우, 끔찍하네. 이재명 후보 같으면 저는 이제 늘 전에 방송에서 한번 그 제안 드린 적이 있는데 어차피 파내라 그러면 반발이 심하니까 이장만 하자는 거지. 그래서 나눠요 묘역을. 그래서 이쪽은 매국지사, 이쪽은 애국지사 해갖고.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애국지사면을 따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저기 나머지는 저기 네. 매국 다음에 어떻게 지사가 붙습니까? 매국 다음에는 노죠. 매국 네. 노죠. 매국지노? 아무튼 근데 그냥 매국지사로 해갖고 일종의 이게 박물관에 가면 좋은 역사만 기록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프고 쓰린 역사도 있으니까 현충원을 갈라. 그래가지고 그 안에 애국지사들 따로 모으고 매국지사들 따로 모아가지고 길을 따로 내놓는 거야 입구부터. 그래서 자기 취향대로 찾아가서 보라는 거지. 애국지사 참배하는 길 그렇지. 따로 이렇게. 그래서 애국지사 만나러 갈 때는 꽃 들고 가는 거고 매국지사 만나러 갈 때는 돌 들고 가는 거고 이렇게 국민들이 이 교육의 장으로 선택해서 배울 수 있게끔 이쪽에 가서는 침 뱉고 이쪽에 가서는 묵념할 수 있게끔 이렇게 극단적인 그 교육을 해야 된다.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이순신 장군 얘기 이제 계속 나오는데 이순신 장군은 서양에서도 덕후들이 꽤 있을 정도로 워낙 유명한 우리가 흔히 이제 서양의 장군들만 기억하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 밀리터리 덕후들한테 서양인들한테 꽤 인기 많은 장군이세요. 일본에서도 네. 이순신 장군을 네. 신으로 추앙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아, 그 놈의 신들. 아, 정말 그만 좀 해. 너무 싫어. BTS 모습이 살아있는데 BTS 신사가 있어가지고. 네. 진짜로? 네, 미친. 그 신사 기둥은 보라색이겠지? 아, 그리고 막 굿즈를 판다는 거야. 사진도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미들이 막 항의했대잖아요. 아무튼 현충원에서는 꺼내지 말고 그 묘역을 그 구역 정리를 좀 하는 방향으로 네, 그건 괜찮네요. 그렇게 좀 조정을 좀 했으면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